자, 그런데 내가 이까지만 이야기할 것 같았으면 타워 판상 이야기 안 했지. 아 진짜요? 그럼요. 아, 여기서부터 스페셜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뒤로 가기 많이 누르신 것 같은데? 뉴빌드.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텔의 간단 상식, 제가 이거 네이밍을 좀 해봤습니다. 아, 이 알쓸 인자. 알쓸 인잡으로. 네. 너무 좀 따라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어때? 아, 저는 정말 센스 있다고 생각해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네. 인테리어 잡화. 잡학, 네. 사전인가 뭐라 그래야 되지? 말 더듬지 마세요. 잡학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데서 뭐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해보면 되는데, 저번에 우리가 왜 정비 사업에서는 포비보다 쓰리비가 많이 나오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포비 쓰리비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것도 얘기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게 진짜 인테리어 형식이 맞느냐라는 맞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시는 분들도 제가 던졌지만. 본인이 던진 거야. 맞아. 만든 거야. 그래서 제가 네. 오늘까지는 약간 요런 이야기 해야 되겠다. 네네. 오늘 제가 뭐 하려고 하냐면, 이게 판상인과 타워인 구분하는 거. 네. 그거 너무나 또 이거 인테리어 아닌가? 그것도 그렇고,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너무 간단하다고. 예, 예.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있나? 너무 간단하죠. 요 치즈, 이 코너의 치즈가 뭐냐면 그거예요. 네. 너무 간단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나? 아, 제대로 그리고 알고 있나? 너무 간단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잘 넘어가세요. 네. 또 내용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봤어?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판상의 타워형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뉴빌드. 자, 우리 판상의 타워형. 잘 아시겠지 뭐. 잘 모를 수가 없겠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본인 말이야. 아, 저요? 제가 지금 그러면은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우리 평면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평면을. 네, 평면을 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자, 이 평면을 가지고 판상의 타워형 어떻게 해? 딱 보면 나오죠. 어느 게 판상형, 어느 게 타워형인가요? 왼쪽은 판상형. 네. 오른쪽은 타워형. 오늘 개그 안 하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이 판상형이고 네. 오른쪽이 타워 형태예요. 근데 이제 이걸 구별하는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준이죠. 보통 기준이 이제 뭐냐? 현관에서 네. 들어와서 있잖아요. 복도를 기준으로 이 공간이 이렇게 두 개가 쪼개지는 게 일반적으로 판상형으로 많이 보여요. 그리고 현관에 들어와서 복도를 따라서 쭉 일자로 있으면서 주방하고 거실 이렇게 갖다 붙는 거지. 아, 그렇게 기준으로 하는 거구나. 아니 그렇게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많이 보인다고요. 그렇게 많이 보인다고요. 네. 몰랐잖아.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아, 현관에 그래요? 들어와서 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뉘는 게 판상형. 네, 네. 그리고 요렇게 들어가서 주방하고 거실하고 붙어 있으면 보통은 타워형으로 많이 하는데 아. 사실 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 기준이. 네. 근데 기준이 이게 아니다. 보통은 이렇게 보통 많이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 판상형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하자면 판상형은 뭐냐면 각 코에 1호에 있는 그 세대가 옆으로 쭈루룩 붙는 게 그게 판상형이에요. 아, 세대가 있고 세대가 있고 세대가 있고 세대가 있고 옆으로 쭈루룩 붙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하는 성냥갑. 성냥갑처럼 네. 일자로 쭈루룩.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세대, 이 세대, 이 세대, 이 세대. 여기는 뭐냐면 세대가 4개가 있는 거죠. 아, 저는 이거 보고 네. 왜 이런 자료를 만드셨지? 그래서 요게 판상형. 그러니까 판상형 같은 경우는 그냥 옆으로 그냥 일렬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렬로 붙는 게 판상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이니까 4개 집인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6개가 되면 6개, 6호 조합이고 8개가 되면 8호 조합이 되고. 가운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2개 그쵸? 있느냐, 3개 있느냐. 그래서 보통 보면 자, 여기가 뭐냐면 반포 주공 1단지예요. 아, 이거 오래된 단지잖아요. 엄청 오래됐죠. 네네. 근데 아직도 지금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전부 다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위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화살표 제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친절하게 네. 똥똥똥똥 여기 다 똥똥똥 똥똥똥 이게 뭐냐면 아까 옆으로 이렇게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 계단실인 거야, 계단실. 그러니까 계단실과 엘리베이터가 일반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쭉 와서 옥상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옥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일자로 쭉 붙어 있는 게 판상형이다. 자, 그런데 타워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타워형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판상형과 타워형이 같이 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타워형, 그쵸. 일부는 판상형. 그러니까 타워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타워와 판상이 같이 있는 경우나 타워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보는 건 여기는 타워와 판상이 같이 있는 거. 네네. 여기 있는 두 개가 뭐? 판상. 판상. 여기 두 개가 타워예요. 자, 어떻게. 자, 그렇게 뭐냐면 되는 거죠? 네. 봐봐요.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코알을 중심으로 이렇게 붙어서 요렇게 마통풍이 되는 형태로 되는데 네. 두 개가 떨어져 있잖아요. 원래 요렇게 붙으면 여기도 판상이 가겠죠. 판상이 가죠. 네네. 근데 얘는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코알을 중심으로 붙어 있어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을 중심으로 얘가 두 개가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자, 그런데 이 중심에 요렇게 만드는 형태는 이유는 뭐냐면 용적률 때문에 그렇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건설사에서 타워형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세대수를 많이 뽑을 수가 있어요. 자, 용적률이 정확히 뭐죠? 저번에 우리가 나왔었잖아. 공부를 하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어찌됐든 자,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보면 또 이해가 뭐냐면 아, 이해 안 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하는 분들. 아,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이것도 타워형이에요, 타워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판상형 같은 경우는 옆으로 계속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워는 뭐냐면 코어를 중심으로 같이 둘러져 있어요. 이거는 그럼 다 타워형. 다 타워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판상형 같은 경우는 옆으로 붙는 거고 타워형은 코어를 중심으로 뺑 둘러 수도 있고 판상형과 같이 조합을 해서 만들 수도 있다. 요 정도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면 돼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판상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좋아하죠? 좋아하죠? 왜 좋아요? 왜 좋아요? 아, 판상형. 맛통풍이 되죠. 그렇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맛통풍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서비스 면적도 넓고. 서비스 면적이 넓어질 수 있죠. 네. 그리고 포배 같은 경우는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워형인데 포배 이거 이야기가 일반적인 네. 형태에서는 안 하잖아요. 네네, 그쵸.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상형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판상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판상형. 네네. 제가 설명 미흡했네요. 네. 이 지금 이 도면은 판상형인데 네. 이 판상형 같은 경우는 맛동풍이 되는 게 제일 크다. 그리고 요새는 또 드레스룸부터 안방까지 또 맛동풍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맛동풍이 되는 거를 가장 좋은 이유로 뽑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맛동풍이 된다는 얘기는 창이 있기 때문에 창이 있다는 얘기는 채광이 되고 그다음에 환기가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지을 때 집을 보통 판상형으로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것도 있어요. 이 구조가 익숙해. 그리고 맛동풍이 돼.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판상형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원래 익숙하면 더 좋아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네네. 타워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게 타워형인데 타워형은 일단 맛동풍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본 타워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처럼 이렇게 그 현관을 들어와서 복도를 쭉 가면서 주방하고 거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데 여기만 창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동풍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도 이 맛동풍이, 그러니까 타워형 같은 경우는 판사형과 금액을 비교봤을 때도 좀 싸게 한다든가 아니면 향이 좋은 쪽에 배치를 한다든가 막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꼭 타워형인데도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타워형인데 타워형이 판상형처럼 가려고 하면서 창에 대한 거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안 나죠. 보여주세요. 보시면 네. 이면 개방. 아, 이면 개방. 그래서 이면 개방 요렇게 서큘레이션 될 수 있게끔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거면은 그러면 판상형보다 이면 개방이면 타워형이 더 좋은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네. 다만 이제 건설사에서는 노력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창이 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큰 창이거든요. 큰 창. 창이 천정에서부터 바닥까지 쭉 내려오는 창이 들어가는데 아, 네네. 여기는 이 창은 어떻게 되는가도 볼 필요가 있다. 반창일 수도 있고. 그죠. 반창일 수도 있고 큰 창일 수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큰 창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좋겠죠.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여기에 TV를 놔야 되기 때문에 소파를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창이 아니라 전창이면은 소파를 놓기가 놓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그런 네. 것 때문에 건설사에서도 반창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평형대가 커져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멀어지면 전창도 괜찮은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한단 네, 말이에요. 굳이 벽에 안 붙어도 되니까. 소파가. 근데 이제 이런 노력도 하는데 얼마나 건설사에서 맛동풍에 대한 고민을 타워에서 하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복도를 이렇게 여기 창 뚫어놨어. 이런 집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맛동풍에 대한 판상형처럼 맛동풍이 되게 하려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창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맛동풍이 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타워형도 살아보고 판상형도 살아보고 다 살아봤는데 타워형이 의외로 맛동풍이 잘 돼요. 아, 타워형도. 타워형도. 아,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아니 이 없어도. 없어도. 왜 그러냐면 여기 창 있고요. 여기 창 있고 여기 창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방 쪽에도 보면 보통 이렇게 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이 다 통하더라고. 어떻게든 이제 통하긴 통하는군요. 그게 이제 뭐 대표의 개인적인 개인 의견으로. 생각이에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사에게 노력을 한다. 자, 그런데 내가 이까지만 이야기할 것 같았으면 타워 판상 이야기 안 했지. 아, 진짜요? 그럼요. 아, 여기서부터 스페셜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지금 뒤로 가기 많이 누르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스페셜한 길어? 이렇게. 나 요새 시간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스페셜한 거라기보다 요거 따라하면 좋다. 아, 알쓸인 잡이니까. 아, 네네. 뭐냐면 자, 지금 보시는 이 평면 있죠. 판상형이 타워형이에요. 그냥 딱 보기에는 판상형 같이 그래, 보이죠? 판상형이라고 이야기해줘야지. 내가 지금 묻는 질문의 의도가 있잖아. 현관에 들어와서 복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잖아. 그럼 뭐라고 그랬어 내가. 아, 저도 많이 봤는데.
지금 많이 봤어요. 자, 저도. 그런데 네. 그런데 그냥 봤을 때 이게 네. 판상형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면은 동플랜하고 같이 봐야 돼요. 음. 단순하게 평면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동플랜 네.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네. 코알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요 평면이 바로 그 평면인데 아 이게 실제 동편 그쵸? 동플랜이에요? 여기 오. 여기가 지금 요거거든요. 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네네. 지금 실질적으로 판상형에 대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네. 타워형이라는 거예요. 코알을 기준으로. 자, 그 이야기는 뭔 얘기가 될까요? 판상형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맞동풍인데 그쵸. 얘는 맞동풍이 안 되는 구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맞동풍이 여기서 맞동풍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다 코알이 불가하네요.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여기가 주방 쪽에 창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면 자체로만 봤을 때 판상형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맞동풍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럼 걸셋에서 왜 이렇게 만들까? 결국 판상형에 대한 평면에 대한 구조가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한다는 느낌이 때문에 이렇게 뽑아낼 수는 있어도 그 형태가 맞동풍이 안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요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지금 뭐 요 송도에 있는 퍼스트 월드나 LCT 그리고 우리나라 그 부산 영화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두산 위브드 제니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높이 올라가는 형태가 외관 자체가 되게 이쁜 어떤 멋있네요. 이런 네. 주상복합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상형은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타워형은 또 이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고급 주택들을 보면 네. 이런 형태의 타워 주택이 되게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 진짜 멋있죠. 그쵸? 네. 실제로도 안도 괜찮겠죠. 내가 여기 살고 있어 셋 중에 하나. 또 자랑을 또. 아니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네. 사실은 판상형과 타워형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준비한 거는 타워형인데 네. 요런 평면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퀘스천인 게 있어요. 자, 퀘스천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아, 평면 자체가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좀 난해하다. 아, 근데 이거는 이야기하면 또 괜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내가 또 공격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래도 잠깐만 얘기해. 자, 여기가 보면요. 네. 여기가 보면 이게 타워형이잖아요. 그죠? 어떤 단지인지 모르지만. 네. 난 알고 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자, 코알을 기준으로 이렇게 뺑 둘러 있잖아요. 네. 자, 이게 6개가 있으면 6호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보면요. 코알을 중심으로 세대수가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평면 자체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평면에 대한 레이아웃이. 이게 각형이 점점 왜 다각형이 그러냐면, 될수록 그쵸. 점점 이게 점점 붙으면 세대수는 많아질 수 있지만 안에 있는 컨디션은 나빠질 수 있다. 뭐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네. 자, 그거에 대한 한 예로 지금 여기 있는 방금 우리가 그 봤던 그 동플랜 안에 있는 평면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거는 전형적인 타워형이죠. 현관을 들어와서 네. 복도를 기준으로 거실하고 주방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실 쪽에 보일러실이 있고요. 주방 옆에 보조 주방이 없고 보조 주방이 여기에 있어요. 그 약간 이런 건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합 자체가 코알 기준으로 타워형이라도 많이 붙어버리면 평면에 대한 레이아웃의 컨디션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무조건 집값이 오르고 뭐 분양만 당첨만 되면 대박이 난다고 뭐 들어가야죠. 아, 그럼요. 들어가야죠. 좋아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평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상품에 대한 어떤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어떤 타워형인데 조합이 많아지면 이렇게 평면적 레이아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평면이 아닐 수 있다. 조금 낯선 조합이 될 수 있다. 요 정도로 좀 생각해.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살아보면 또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피해가기. 자, 아무튼. 네. 자, 오늘 어떻게 우리가 판상의 타워형 제가 간단하게 정말 이야기 좀 해왔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정말 펀더먼탈 기본이 되는 그런 지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진짜 인테리어 지식인가? 말 잘해라. 이게 진짜 알쓸 인잡인가? 네.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알쓸인잡 맞지. 아, 네. 아무튼 이번 영상도 참고하셔서 인테리어 하실 때 또 청약 뭐 받거나 하실 때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낭영임 대표. 네, 살치 채널 박 대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발.